그림 앞에서 특별한 평온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케이시 햄린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케이시 햄린 코코코. 그건 특별한 평온함이죠. 바깥 세상은 시끄럽고 할 일도 많고 마감 기한과 수많은 방해 요소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비록 잠시 동안일지라도 시간이 느려지고 조금 더 깊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단순하고도 깊은 힘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줄 뿐이죠. 그림은 마치 조용한 친구와 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나 감정을 들려줄 준비가 된 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시작할 이 여정은 고요할 것입니다.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고요한 우정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색채로 가득한 캔버스들을 거닐어 볼 겁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을 만나고 화가의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풍경들을 거닐어 볼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도,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오직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이며 예술이 그 고요한 언어로 말하게 두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생각이고 색깔 하나하나가 감정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포착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림은 단순히 벽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문입니다. 창조자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죠. 그들이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기도 하죠. 거친 바다를 보며 자신 안의 폭풍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화로운 초원을 보며 단순함을 갈망할 수도 있죠. 예술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보는 것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요한 여정에 함께 떠나봅시다. 이 그림 속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 보아요. 일상의 소음은 뒤로 하고 우리 앞에 놓인 예술 작품들과 함께 현재에 머물러 봅시다. 이것은 생각하고 부드럽게 감탄하며 역사를 통틀어 예술가들이 우리와 나눈 단순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고요함과 깊은 연결의 장소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내어 바라보고 진정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술이 나머지를 알아서 해줄 거예요. 색깔은 그림이 가진 첫 번째 언어입니다. 우리는 얼굴이나 풍경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파란색, 노란색 한 조각 또는 부드러운 초록색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색깔들은 우리의 뇌의 논리적인 부분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깊고 강렬한 파란색은 우리에게 밤하늘이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무한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밝고 햇살 같은 노란색은 따뜻함, 빛, 그리고 낙천주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 침묵의 언어를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색깔을 섞고 배열하는 방법을 알아서 단순히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합니다. 수채화의 부드럽고 차분한 색깔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감이 종이 위에서 섞이는 방식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자아냅니다. 이는 안개 낀 아침의 추억, 아련한 기억, 혹은 덧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 추상화의 대담하고 생생한 색깔들과 비교해 보세요. 예술가는 차갑고 어두운 배경 위에 강렬한 빨간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깔의 충돌은 에너지, 열정, 심지어 갈등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색깔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가 우리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색깔과의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우리는 이 연결을
공유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의 따뜻한 빛은 모두에게 위안을 줍니다. 봄날의 새 잎사귀들의 신선한 초록빛은 희망과 재생의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림은 이러한 공유된 인간 경험을 탐구합니다. 예술가가 황금빛 일모를 그릴 때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끝과 함께 오는 평온함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감정을 담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예술을 통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 색깔들에 주목합시다.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알아차립시다. 당신을 진정시키는 파란색 톤이 있나요? 오렌지색 한 조각이 당신을 더 활기차게 만드나요? 너무 많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색깔에 흠뻑 빠져들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대화이며 인간 경험에 대한 공유되고 암묵적인 이해 위에 구축된 연결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색깔의 마법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마치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순식간에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삶의 방식으로 데려다 주죠. 수백 년 전의 고전 유화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었던 옷, 살았던 방, 얼굴에 나타난 표정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화가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캔버스에 영원히 담을 만큼 중요한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용하고도 친밀한 시간 여행의 방식입니다. 이 예술을 통한 여정은 곧 인간 역사를 통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림의 스타일도 변화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엄숙하고 웅장한 초상화들은 질서와 권력, 전통을 중요시했던 세상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다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 흐릿하고 빛으로 가득 찬 일상생활의 풍경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이 더욱 현대적으로 변하고 영원한 이상보다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각 새로운 예술 운동은 주변 세상에 대한 반응이자 우리가 공유하는 경험을 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타일과 주제가 변하더라도 예술의 본질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17세기 초상화와 20세기 초상화는 모두 한 사람의 본질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고대 중국의 풍경화와 19세기 프랑스의 풍경화와는 모두 장소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이 모든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똑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발견합니다. 이 그림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또한 시간을 여행하게 됩니다. 한 붓 한 붓 예술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예술 속에서 과거의 메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재한 이래로 우리는 예술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내가 여기 있었다. 내가 본 것은 이것이다. 내가 느낀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요함과 몰입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카메라가 없었고 찰나의 사진처럼 빠르게 흘러가지 않던 시절 말이죠. 이제 고전 유화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 화가의 작업실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마시유의 흙, 내음과 마른 안료 냄새가 가득한 고즈넉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마법이 펼쳐지고 있었죠. 화가들은 갈아 만든 광물, 식물, 흙 같은 평범한 재료들을 기름과 섞었습니다.
단순한 기름과 안료의 조합은 그들에게 놀랍고 새로운 도구를 선사했습니다. 이 도구는 믿을 수 없는 깊이감과 풍부함,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유의를 담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것은 느리고도 사려 깊은 과정이었습니다. 유화는 당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전의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유화는 빨리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했죠. 이는 화가들에게 매우 소중한 선물, 즉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같은 부분을 작업하며 놀라운 솜씨로 색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부드럽고 미묘하게 색이 변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색을 섞고 겹겹이 쌓아 올리는 능력 덕분에 거장들의 그림은 그토록 유명한 광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마치 빛이 대상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하죠. 이것은 초기 화가들의 연금술이었습니다. 단순한 가루를 생생한 빛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그 시대의 화가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인이었습니다. 재료의 달인이었죠. 그들은 각 안료의 독특한 특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떤 색이 투명하고 어떤 색이 불투명한지 정확히 알았죠. 어두운 층부터 시작하여 점차 밝은 색조를 더해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스승에서 제자로 전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연습, 그리고 재료에 대한 깊은 존중 위에 세워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될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전 유화를 볼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노력의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벨벳의 부드러운 질감, 금속의 차가운 광택, 피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죠. 이런 환상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거의 만져질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과 안료의 마법입니다. 단순한 재료와 엄청난 헌신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죠.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종종 순간적인 영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사랑스럽고 인내심 있는 과정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화가들은 단순히 사물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통해 세상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옛 거장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깊고 신중하게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빛이 사물에 어떻게 비치고 사물을 어떻게 감싸는지, 그리고 작은 세부 사항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속도를 늦추고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고 조용히 음미하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방법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교훈입니다. 고전 유화는 겹겹이 쌓아 올리는 느린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화가들은 간단한 스케치로 시작하여 기본 색상을 칠하고 빛과 그림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얇고 투명한 물감층을 하나씩 겹쳐 올렸습니다. 각 층은 색상과 깊이를 미묘하게 변화시켰죠. 빛은 이 물감층들을 통과하며 마치 그림 내부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과정 덕분에 고전 거장들의 그림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보였습니다. 완성된 각 작품은 화가들의 세심함과 기발함을 보여주며 겹겹이 세상을 쌓아 올리는 경이로운 과정을 증명했습니다. 고전 회화의 세계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이념, 바로 완벽함의 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가들은 단순히 현실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종종 현실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질서 있고 더 아름다우며 더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애썼죠.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죠.
그들은 예술이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뿐 아니라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상적인 풍경, 완벽한 비율의 인물, 그리고 고귀한 미덕을 담은 장면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완벽함의 추구는 매우 엄격한 훈련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도제로서 거장들의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안료를 갈고 캔버스를 준비하며 스승의 작품을 모사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구도, 원근법, 해부학의 규칙들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을 연구하며 자신들의 작품의 균형, 리듬, 통일성을 어떻게 부여할지 익혔습니다. 힘든 훈련이었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예술 언어와 비할 데 없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규칙을 깨뜨리기 전에 먼저 규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라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죠.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종종 날 것 그대로의 것, 개인적인 것, 불완전한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곤 하니까요. 하지만 고전 예수에서 완벽함을 추구했던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술과 깊은 평온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남겼죠. 라파엘로나 푸생의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일종의 고요함과 질서를 느끼게 됩니다. 균형 잡힌 구도와 조화로운 색채는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그림 속 세상은 완전하고 스스로 충족되는 듯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잠시 동안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불완전한 표현만 대표면들한들 엔 아드럼반 엔담 서바이 베사이드 트로더를 더브란 도앵밤 깊고 완벽한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이러한 숨겨진 조화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예술가들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즉 수세기를 넘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그림들 앞에 서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명료함과 균형의 힘,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무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명화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 그 그림을 그린 화가와 조용히 대화하는 순간이죠.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생각,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은 그림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림은 마치 시대를 잇는 다리 같아요. 화가는 우리에게 자신이 아름답다고, 중요하다고, 또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감정과 경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현재와 먼 과거를 잇는 조용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결은 정말 강력해요. 이 그림들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도 하죠. 신화, 역사, 종교 등 그 시대 문화의 중심이었던 위대한 서사들을 담고 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들은 책이었고 공유된 문화적 역사와 연결되는 통로였죠. 화가의 임무는 이 이야기들을 명확하고 극적이며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배신의 눈빛, 용서의 몸짓, 상실의 고통처럼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죠. 그렇게 화가들은 오래된 이야기들의 새롭고 강력한 생명을 불어넣어 보는 이들에게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단순히 과거와의 대화만이 아니에요. 이 그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말을 걸어옵니다. 17세기 여성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눈빛에서 우리가 아는 그리움이나 강인함을 발견하죠.
소박한 가족이 식사를 나누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옷이나 배경 같은 세부적인 것들은 다를지 몰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사랑, 슬픔, 기쁨, 그리고 사색은 모든 시대에 걸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이 그림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유물이 아니에요. 인간 경험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가 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 감정의 흐름 속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걱정하고 희망을 품고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위대한 고전 그림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의 증거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조용한 대화, 우리는 그 대화에 초대받은 것이죠. 과거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대화 말이에요. 수세기 동안 예술 스튜디오는 평화로운 안식처였죠. 화가들은 마치 장인이 보석을 깎듯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새로운 예술가들이 이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혁신적인 사물놀이가 기존의 틀을 깨뜨리듯이요. 세상은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시끄럽고 더 현대적으로 변해갔죠. 마치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소음처럼요. 그리고 옛 규칙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그렸고, 인상주의 화가들은 삶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을 그렸습니다. 마치 길거리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듯이요. 대담한 붓질과 생생한 색상으로 그들은 전통을 깨고 찰나의 순간과 진정한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관객을 매료시키는 국악 공연처럼요. 그렇게 예술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활기찬 K-pop 콘서트처럼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 예술은 영웅적인 것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평범한 일상의 한적한 구석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강가에서의 소풍, 북적이는 도시거리. 이미르인 이마더 파버른 가우더 저지 상서시 어제 소월 셔크스로스의 기도를 체리와 리디아를 새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순간들도 이제는 주목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은 노동자들을 성인과 같은 존엄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현대 생활의 활기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소박한 기쁨을 찬양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작은 순간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상주의 이전에는 그림이 늘 영원한 진리나 완벽한 구도의 장면을 담으려 했어요. 마치 박물관에서 이건 평생 간직할 작품이야 라고 감탄하는 그림들처럼요.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 했죠.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결,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의 잔상, 아니면 서울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 같은 것들이요. 그들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마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듯이 빛과 색이 사라지기 전에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애썼죠. 그들의 빠르고 대담한 붓질은 그림의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안정함과 역동성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상주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마치 해운대 해변의 노을처럼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단순히 감정을 그리는 것을 넘어 빛과 색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의 과학자 같았어요. 새로운 광학 이론의 영향을 받아 빛과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했죠. 그들은 그림자가 단순히 검정이나 회색이 아니라
생생한 색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햇빛 아래 그림자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될 수 있었고, 나무의 그림자는 녹색이 될 수도 있었죠. 마치 우리 주변의 자연 풍경처럼요. 그들은 순수한 색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보는 사람의 눈에서 색이 섞이도록 하는 시각 혼합 기법을 사용했어요. 마치 우리 눈이 마법을 부리는 것 같죠.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색이 예술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고, 보는 즐거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답니다.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화가들은 불완전함을 기꺼이 포용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붓자국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붓자국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꾸밈없는 창작 과정과 그들의 예술 뒤에 숨겨진 진솔한 감정을 보여주었죠. 비평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미완성된 스케치라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종종 불완전함 속에 존재하며, 진정성은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는 단순히 새로운 미술 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재정의했죠. 이 사조들은 더 개인적이고 더 직접적이며 삶에 더 가까운 새로운 종류의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은 평범한 일상의 존엄성을 보여주었고, 인상주의 화가들은 찰나의 순간과 끊임없이 변하는 빛을 포착했습니다. 이 운동들은 낡은 규칙을 깨고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그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삶에 더 가깝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깝게 만들었죠. 예술가들이 존재해온 이래로 그들은 항상 작업실 밖의 세상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웅장한 산, 울창한 숲, 그리고 광활한 들판이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자연의 영혼을 캔버스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마치 창문처럼 우리에게 평화로운 순간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 작품들은 야생의 고요함과 웅장함을 우리의 집과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풍경화는 우리에게 특별한 평화를 안겨줍니다. 바쁜 일상 너머에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 그림들을 통해 예술가들은 우리에게 고요한 세상으로 향하는 창을 열어주며 자연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원 풍경화에서 우리는 특별한 위안을 발견합니다. 숨막히는 웅장한 산이나 거친 바다 같은 장엄한 풍경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좀 더 인간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그림들은 완만한 언덕, 조각보 같은 밭, 고요한 농가,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보여주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함께 빚어낸 풍경, 여러 세대가 조화롭게 땅을 일구며 살아온 곳을 담고 있습니다. 전원 풍경은 우리에게 고요함, 소박함, 그리고 느긋하고 규칙적인 삶의 방식과의 연결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영혼을 위한 자장가와 같습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번잡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계절,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순환, 그리고 전원 풍경의 소박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었죠. 여름날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 밀밭을 그릴 때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 따뜻함, 그리고 평화로운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외딴 오두막 그림은 강렬한 향수,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보다 단순하고 뿌리 깊은 삶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이 그림들의 색감은 종종 부드럽고 조화롭습니다. 봄의 부드러운 초록색, 가을의 따뜻한 노랑과 주황색, 또는 겨울 풍경의 차분하고 희미한
파랑과 흰색을 떠올려 보세요. 전원 풍경을 그리는 예술가들은 분위기를 창조하는 데 탁월합니다. 빛을 사용하여 평화와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죠. 늦은 오후에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나 안개 낀 아침에 희미한 빛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섬세한 빛과 색의 사용이 이 그림들에게 우리를 진정시키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에게 눈과 마음을 쉬게 해달라고 속삭일 뿐이죠. 전원 풍경화를 보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인데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들은 평화와 안정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삶이 움직이는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위안을 주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종종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조화로운 풍경은 놀랍도록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여전히 고요하고 변치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깊고 편안하게 고요한 세상으로의 순간적인 탈출을 제공합니다. 바다는 언제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안 그런가요? 끝없이 변하는 모습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니까요. 바다 풍경화는 잔잔한 평화로움부터 거친 맹렬함까지 바다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름답고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거칠고 파괴적일 수 있죠. 이런 이중성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예술가들은 물의 움직임과 빛을 포착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그들은 빠른 분놀림과 풍부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런 웅장한 바다 풍경화들을 보면 마치 파도를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굉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광활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훌륭한 풍경화는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장소의 영혼을 담아낸 초상화와도 같습니다. 화가들은 특정 장소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단순히 일반적인 산이나 나무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장소만의 특별한 빛,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 깃든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장소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종로의 골목길 풍경이나 남산의 사계가 주는 감동처럼 말이죠. 이 그림들은 우리를 머나먼 곳, 다양한 문화 속으로 안내합니다. 뻔한 것을 넘어 더 깊이 볼 것을 권유하며 예술이 우리 세상 모든 곳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발견하는 열쇠임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제주도의 오름이나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것이죠. 그려진 모든 풍경화는 또한 화가 내면 세계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택하는 풍경은 그의 감정, 예를 들어 기쁨, 우울함, 혹은 희망을 나타내며 자연을 감정 표현의 상징으로 변화시킵니다. 관객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이 풍경에 투영하며 각 그림을 우리 내면 생활의 거울로 만듭니다. 이러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융합이 바로 풍경화 예술의 진정한 마법입니다. 초상화는 얼굴을 이야기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외모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깊은 감정까지 포착하죠. 왕이든 어머니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그려진 모든 얼굴은 우리에게 그들의 희망, 고뇌, 꿈을 상상하게 합니다. 화가의 선택은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모든 초상화를 결론이 아닌 질문으로 만들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우리 자신의 작은 조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표현된 눈동자는 단순한 시선을 넘어 한 인물의 삶과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처럼 눈을 통해 그림 속 얼굴들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인물화는 단순히 인물을 똑같이 그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림 속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화가가 그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죠. 빛과 색상, 붓터치 하나하나가 분위기와 의미를 창조하며 얼굴을 마음의 거울로 바꿔놓습니다. 모든 인물화는 마치 협동 작업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제 모습을 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의 해석이 더해지죠. 그 결과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 인간 영혼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통찰을 선사합니다. 자화상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화가들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죠. 렘브란트나 반 고흐 같은 화가들은 자신을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내면에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매우 솔직해서 때로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화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때 우리는 모든 그림 뒤에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고요한 갤러리 안에서 혹은 책장을 넘기며 우리는 초상화가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을 마주합니다. 바로 또 다른 영혼과의 만남이죠. 미소를 짓는 입술, 눈에 서린 슬픔, 혹은 당당한 턱선까지 우리는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감의 연습이자 타인의 내면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초상화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를 연결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공통점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초상화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얼굴, 나무, 과일 그릇처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을 그리는 대신 순수한 형태, 색상, 선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바로 추상 미술과 현대 미술의 세계죠. 이는 절대적인 자유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칸딘스키, 말레비치, 몬드리안 같은 예술가들은 주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색과 형태가 음표가 되는 일종의 시각적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통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그들은 무한한 창의적 가능성의 새로운 우주를 열었던 거죠. 추상 미술은 순수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논리를 떠나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다가서죠. 여기에는 이해해야 할 이야기도 알아봐야 할 대상도 없습니다. 오직 색깔, 질감, 그리고 형태만이 존재하죠. 감정은 직접적으로 소통됩니다. 예술가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크 로스코 같은 예술가들은 색과 캔버스의 크기를 이용해 경외감이나 평온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우리 전통 건축의 단청이나 민화가 주는 느낌처럼요. 그리고 잭슨 폴락 같은 추상 표현주의자들은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와 감정을 전달했죠. 마치 역동적인 한국화의 필치처럼요. 이를 이해하려면 이름을 붙이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그림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가? 라고요. 현대 미술과 추상 미술은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역동성 속에 놀라운 고요함이 숨어 있습니다. 몬드리안이나 아그네스 마틴 같은 예술가들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단순한 선, 격자, 그리고 부드러운 색상을 통해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마치 시각적인 심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그림들은 마치 고요한 섬과 같아서 인내심과 주의를 기울여 감상하는 이들에게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추상 미술은 우리에게 그저 느끼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해해야 할 이야기도 정답도 오답도 없어요. 캔버스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도 없이 떠오르는 색깔, 형태, 그리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미술의 마법입니다. 순수한 형태, 색깔, 그리고 감정의 탐구죠. 예술은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와 같습니다. 평온함과 놀라움을 선사하고 시대를 초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죠. 그림들은 말없이 우리를 기다리며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기를 청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그림들은 창문이 되고 거울이 되며 때로는 타임머신이 되어 우리만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시면 잠시 멈춰 서서 이 조용하고 이해심한 신크라이를 and draw sar worchen shower so dum no dan or no dirt and dough and no dick show and dairy word bury out cinder and dough so brain and fur the rose a bird is sign and June der sound on dangs and dear down draw me der you brown der ogre 만끽해 보세요. 그림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 여정은 무엇보다도 경이로움의 여정입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세상을 새롭게 보는 능력을 일깨워주죠. 예술가들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술은 지루한 일상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지만 이 경이로움이 여러분이 간직할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은 더 깊이 느끼고 더 주에 깊게 살아가며 경이로움을 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